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4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4회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은 이치조 미사키 지음의 권영주 역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읽어본 청춘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제가 줄거리를 포함한 책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야와 히노. 가미야와 히노는 이 소설의 남녀 주인공입니다. 소설의 첫 장면은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작되는데요. 가미야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 히노에게 거짓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친구를 괴롭혔던 아이들이 내건 조건이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조건을 받아들인 가미야가 잘 알지도 못했던 히노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했을 때 히노는 예상과 달리 이 고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3가지 내거는데요. 첫째, 학교가 끝날 때까지 서로 말을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그리고 셋째는 정말로 좋아하지는 말 것이었습니다. 조건의 내용을 보면 히노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짜 연애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두근거림과 기대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가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가미야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며 가족에게 헌신하다 자신의 꿈을 펼치러 떠난 누나. 가미야는 이렇게 두 사람의 빈자리를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치만 어느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깨끗하면서도 무미건조한 느낌의 가미야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에 나타난 히노. 가미야는 점점 히노를 통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어느 날 진심으로 진짜 히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히노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가미야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건 바로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자고 나면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미야는 잠시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되어가는 동안 히노 역시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함께했던 일들, 추억들, 감정들을 히노는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가미야가 사랑하는 히노는 지금 눈앞에 있는 히노와 다른 사람인 걸까요? 히노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것을 읽고 되새기며 이전 날과 새로운 날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히노의 상황을 알게 된 가미야는 내일의 히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며 매일매일의 히노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루하루의 기억을 잃어야 하는 히노. 그래서 좌절스러운 히노에게 가미야는 절차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기억, 몸에 남는 기억. 가미야는 히노에게 히노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계속하면 그건 절차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추천을 하게 되고요. 히노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미야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지병처럼 자신에게도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가미야는 히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즈미에게 혹시 자신이 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히노의 일기장에 기록된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지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건 히노가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생각했던 건데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가미야는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는 고민 끝에 히노의 기억 수첩에서 가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지웠고요.
그렇게 가미야를 잃어버리게 된 희노. 하지만 그림 그리기가 감각으로 몸에 남을 수 있듯 희노는 이유를 모른 채 마음이 아픕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의 비밀 장소에서 어느 날 가미야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상실뿐이었던 세상 속에서 희노는 점점 기억을 되찾아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가미야를 기억해내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줄거리는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더해서 가미야의 아버지나 누나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게 스토리가 곁들여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발랄하고 예쁜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미 읽어보셨거나 이 책을 영화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결말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결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이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가운데서 사랑이 뭔지, 뭔가를 감각으로 기억해낸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순간순간이 어떻게 연속성으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간단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감성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감성이 정말 비틀어지기까지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소설이 일본 영화 있죠. 영화도 있고 영화도 원래 있고. 소설이 먼저 나왔던 건데 맞아요.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예전 영화 오겐키 데스가 나왔던 그럼요. 러브레터 일본 아시죠? 영화, 일본의 약간, 러브 영화들. 네, 러브 영화들 그런 풍이에요. 러브 영화들이라니까 너무 이상한가요? 그런 사랑 이야기들. 로맨스 이야기, 네.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너의 이름은 그 일본 네, 애니메이션 그쵸. 아시죠? 네. 그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새롭지 좀 않았다. 새롭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그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고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뻔한 그걸로 시작되지만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지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근데 반전이 너무 예상 이것이 가능한 반전인 반전이요? 것인가? 이것이 반전인 것인가? 이것이 반전인 게 이 반전이구나. 자, 어떠셨어요? 이 책을 추천하신 우리 쿠키님, 저는 쿠키님이 추천해서 놀랐어요. 저도요. 읽으면서요. 저는 약간 읽으면서 진짜 그게 반전이었어요. 왜요? 저는 이 소설이 좋았는데요. 네. 우선은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속적이고 클리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것도 일본 연애 소설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맞아요. 것이긴 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설적으로는 자주 만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사건을 두 개 접목시키면서 그것을 경험한 아이의 그런 감각이라든지 감정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그 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그 슬픔, 아쉬움 그리고 이걸 매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지켜봐야 하는 나의 부모님.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끔찍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주인공이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 이제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게 좋다고 생각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 일을 계속 경험해 나가고 기억은 못하지만 일기에 계속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누적해 나가긴 하거든요. 지금 자기한테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는 의지로 보여서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본 가정 구조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시기 때문에 가사 일로부터 좀 자유로우세요. 네,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신 가사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나가 그거를 맡고 이제 있다가 누나가 이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거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싶었을 때 가족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근데 누나가 그 발견한 그 재능이 소설 쓰는 일인데 그게 원래는 아버지가 개발하고 싶은 자기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었을 때 사실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여기서 또 약간의 질투심과 상실감을 느껴요, 이 아버지가. 근데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게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네. 소설에서 저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개인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볼 어떤 맥락, 그 간극, 글자 사이의 공간 사이에서 그 개인의 어떤 욕구, 욕망,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는 점이 저한테는 참 좋은 소설이었어요. 지금 쿠키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실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되게 소중한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소재는 약간 진부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에서도 살짝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게 감정인가 기억인가? 저는 이 의문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느끼는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인가 아니면은 기억인가? 만약에 그게 감정이라면 그 감정은 연속 가능한 감정인가 순간의 감정인가? 그게 기억이라면 정말 기억이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인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기억인가? 이런 질문들이 끝까지 계속 꼬리를 물더라고요. 읽는 내내. 그게 나눠질 수 있어요? 감정과 기억이? 지금 이 희노는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희노의 상황 때문에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희노가 가미야를 이제 만났을 때의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희노의 경우에는 그저 감각적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을 다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본인이 서술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몸 안에 누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만났을 때 편안한 느낌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고 이게 분리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서술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어떤 흐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감각이 누적되고 그것이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막 1살 때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애착이 형성돼 있고 그런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기억에는 없지만 축적되는 감각들. 교육학 같은 데서도 절차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자전거 타는 걸 한번 배우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자전거 타는 법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적 기억 또는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감각에 기인하는 기억들. 사실은 이게 나왔던 국면은 희노가 이제 약간 절망적이잖아요. 자기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살다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인 가미야가 네가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자. 그거는 절차적으로 네 감각에 남아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걸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랑도 그런 걸까? 그것도 포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상실된 어떤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무엇인가는 또 있기는 하다. 네. 그러면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감각적으로는 나랑 있으면 편해하지만 연애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멋져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미야도 약간 전형적인 그 일본 소설이나 그런 데 잘 나오는 아주 건실한 청년인데 저는 맞아요. 읽다가 정말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아빠랑 이제 둘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같은 건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쓰는데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보는 잡지는 반반 부담하고 자신의 용돈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샀으니까 내가 부담하고 뭐 같이 먹는 저녁은 반반 부담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실하게 정말 고등학생이 용돈 달라고 막 뗐어도 지금 모자란 판에 너무 깜짝 놀랐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 됨됨이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의미로 상상 속에밖에 없는 문화적 주인공이지 차이도 않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확실히 일본이랑 그런 가족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적이죠. 게다가 막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심지어 영화 보셨어요? 영화에서는 진짜 인형 같은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요? 예, 봐야 되겠네요. 여자 주인공도요. 아, 그래요? 근데 또 그거에 비해서 다른 조연들이 너무 이 외모평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떨어져요. 차이가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가미야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그냥 평범하고 그 건실한 별로 청년. 몸도 그렇게 좋지 않고 키만 좀 맞아요. 큰 마르고 좀 예. 병약해 보이는. 예, 그냥 허연 약간 음. 그런 이제 남학생, 굉장히 평범한 남학생이고, 저는 이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가졌을 때 그거를 내면으로 생각해내는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미야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자기가 그 상황, 이 가족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듣는데, 영화는 장면적이고 이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면적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보다는 네, 근데 이제 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글자로서 서술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공간에 독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색할 시간을 부여해줄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류의 묘미는 사실 이제 읽어나가면서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미야의 가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보고 얘기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의 가족의 아버지가 있고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누나랑 주인공 남자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쿠키님 말씀하셨듯이 누나가 중간에 사라져요. 굉장히 그것도 독특했는데 왜냐하면 좀 말하고 소통하고 나가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누나가 어느 날 사라졌고 그리고 아버지랑 주인공이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나가 되게 훌륭한 소설가로 등단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사이에 어쩌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소설가가 된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누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겠다. 그 내용이 그 가미야랑 아버지가 싸우는 장면에서 가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아빠가 못 가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등단한 모습에 상실감을 느낀 아버지가 이제 말을 마구 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를 버리고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이 이걸 안 하고 가겠다고 했을 때 또는 거기에 전념하느라 가사를 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네가 이걸 하더라도 이거는 너의 의무니까 또 해라 라고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캐릭터의 성격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누나가 계속 말없이 가긴 했지만 가미야는 누나랑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도 배웅해주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아빠가 뭐 엄마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긴 하지만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하고 그리고 아까 싸우는 장면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을 작정이냐. 완전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까지 돌보라고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 되게 이상한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저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할 때 사실 좀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형식의 사람이구나. 좀 안쓰러웠어요, 저는 뭐 안쓰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근데 현실에는 충분히 아버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막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막 안쓰럽지는 않지만 저는 그럴 수 있구나. 이 아버지는 정말 요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번졌으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아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아들이랑 싸우다 폭력을 한다기보단 자기를 돌아본 순간 딱 자기를 돌아보면서 변화로 나중에 이어지거든요. 사과를 하죠, 나중에. 네. 그리고 축제에 이제 누나랑 같이 나타나는 이런 면면에서
뭔가 노력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또 좋았어요. 마음을 좀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정말 이상적으로 다 잘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누나의 선택도 되게 이해가 가긴 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소설가가 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설을 쓴다는 게 뭐 소설가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요? 네, 차차님 책 쓰고 싶어하고 글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머.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은 지금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쓸 수 없죠. 자기의 어떤 일을 유지하면서 마치 취미처럼 글 써서 등단을 할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또 사실은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이 아버지가 소설을 계속 쓰긴 쓰잖아요. 네. 그런데 보내지 못한 소포로서 자기 방에 쌓여 있죠.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확인했을 때 그 두려움과 상처받을 거에 대한.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자기 안에서 누적되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것들. 근데 그걸 자녀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의 모습, 이런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남은 그 가미야의 가정에서의 삶과 그 남은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이제 가미야가 죽고 나서 남은 그 남은 사람들의 삶, 그것도 저에게는 되게 인상 깊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고 희노도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미야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면 일기에서 다 어느 날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가슴이 아픈 감각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희노, 그다음에 그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도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 남겨진 이 와타야의 선택, 그 희노, 그다음에 가미야 누나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지속하는가. 사실 이제 기억을 지우는 것도 이런 서사에서 많이 차용하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이 기억을 지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기억의 주인인 희노가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이게 지우는 일에 동참하는 누나가 가미야, 자기 동생의 유지라면 그거를 따라주고 싶다라는 그걸 말하고, 다 선택이고 그 선택엔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사실 남의 기억을 없앤다는 건 맞아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이걸 단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과정을 본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게 되게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실패하잖아요. 완벽히 지우는데 완벽히 실패하죠.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곳에 보관을 해버려서 그 희노가. 기억을 찾게 되는 단서가 되거든요. 자신이 그린 와타의 그림을 자기만의 소중한 곳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지운 것 자체는 되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일기에 써 있는 거라서 그렇지 맞아요. 내의 기억을 지우는 것과 이 희노 입장에선 큰 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터널 이터널 선샤인에서도 보면은 기억을 지워주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네, 아무리 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멘토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잘못 적음으로써 맞아요. 왜곡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기억 관련된 서사들을 개인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역사도 사실은 기록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되짚어보게 하는 이야기거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가미야 로맨스 소설이고 가미야가 이 희노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미화가 되지만 사실은 미화가 됐어요. 굉장히 이거는 그럴 권리가 없죠. 그냥 사귀었을 뿐. 맞아요. 이런 거는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 기술이 발전하면 더 무섭게 적용이 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 국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미화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우거나 나중에. 조작할 수 있죠. 우리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아이가 되게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서 되게 큰 돈을 들여서 뇌의 어떤 부분의 기억을 삭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선택하는 부모들이 분명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83쪽이고요. 신기하네. 희노가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본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 아니 신기해서. 진짜 신기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 할지 괴롭지 않아. 말이 없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거북하지도 않아.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쌓아 올려본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 희노에게 보이지 않는 곳, 희노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쌓아 올려온 곳이 조금이라도 우리 둘 사이에 있다면 깊을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그러면 감각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 그 느낌을 즐겼다. 희노가 매일매일 기억이 리셋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님을 만났을 때 그 자기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편안한 느낌. 우리가 시간을 같이 쌓아 올렸구나라는 느낌. 이런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남자친구님은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도 일본어로 뭐라고 써있을지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남자친구 사마 이렇게 써있어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게 오글거리죠. 그렇죠. 저는 집에서도 남편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부분 잘라야 되는 거죠. 네, 저는요, 그 아빠가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지만 바로 단번에 사람이 바뀌지는 못해. 하지만 나도 내내 기회를 찾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애써 웃으려 했다. 누구나 그렇다. 좋은 사람이 되기 싫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와 나는 내내 도망만 쳤지만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그저 빛을 잃었던 것뿐이다. 희노에게서 빛을 받은 지금의 나는 알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책은 확실히 되게 섬세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진부할 수 있고 굉장히 자주 보던 어떤 그런 거여서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 참 새로울 게 없고 아주 섬세한 그런 측면에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맞춰가면서 읽으면 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에 나왔던 문장 중에 상실뿐인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음에 무방비했다라는 문장이 저는 되게 오래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상실을,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생겼어요. 상실이라는 말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상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그것이 사라질 때 오는 구멍 같은 감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비가 가능하다면 그건 우리의 지금을 최선을 다해 감각하고 새기고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최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눈 책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는 유튜브와 팟빵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